자,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또 뭐 2주차에는 동영상이 5개가 올라갔네 하면서 화내지 마세요. 뭐 이제 강의 평가서를 보면 동영상 강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면은 수업 시간이 쉬는 시간 빼고 2시간 한 30분, 20분 정도까지도 해요. 2, 30분까지도. 거의 풀로 다 채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경영의 정의를 봤어요. 조직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무엇을 활용해서? 리소스를 활용해서.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뭘 또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efficiency와 effectiveness 써볼게요. efficiency, 잠시만요, 이게 마크가 잘 안 나와서. effectivenes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경영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리 좀 이야기를 하면 효율성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리소스하고 관련을 좀 맺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ffectiveness하고는 우리가 미션하고 비전하고 관련을 좀 맺어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또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뭐야 이럴 텐데, 여기까지 일단 뭐 필기하신 분들은 두고 제가 일단 지울게요. 자, 우리가 번역을 할 때 efficiency 그러면 효율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효율성이라고 번역을 하죠. 요거는 좀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지우고. 보드도 이제 작아서 필기를 많이 못해요. 학교 가면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보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칠판을 좋아하는데, 칠판을 할까 사용할까라고 했더니 너무 반사가 많이 돼서, 그죠? 칠판 글씨가 훨씬 낫거든요. 보드마카는 미끄러워서 글씨도 못 쓰겠고 그래요. 하여튼 답답해요, 여러 가지로. 자, 효율성 봅시다. 효율적이다 그러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효율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수업을 열심히 공부를 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한 달 반쯤에, 그죠? 개강하고 한 달 반쯤에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를.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3시간 하고 B 플러스를 받을래? 아니면 24시간을 하고 A0를 받을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 생각하시겠어요? 24시간 공부를 했다는 거는 3시간 공부의 8배니까 성적 등급이 이제 B 플러스 다음에 A0, 그 다음에 A 플러스인데, 야, 이거 하나 차인데 나 이거 택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효율성의 개념이죠. 이해되셨어요? 3시간 공부해가지고 B 플러스 받는 게 낫지.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면 24시간 공부해가지고 A0 받는 것보다, 그죠? 8배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만 봐도. 공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예를 들면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돼도 A0 맞는 걸 선택해야지, 공부는. 그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 효율성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3시간 공부하고 B 플러스 받는 것이 48시간, 24시간 공부하고 A0 받는 것이 효율성이다.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투입 대비, 우리가 투입을 우리가 인풋이라고 해요. 인풋. 보드마카 잘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인풋 대비 산출, 아웃풋이라고 하죠. 요 비율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 연비라는 말 많이 쓰죠. 연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터당 몇 킬로를 가느냐, 그죠? 그래서 휘발유나 뭐 경유 1리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한 20킬로를 간다 그러면 상당히 연비가 좋다. 이 말을 바꾸면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자원 투입은 적게 하고 산출물을 크게 늘리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자원 투입은 적게 하고. 그러니까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면 이 투입량은 적게 하고 산출물을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추구를 상당히 잘해요. 우리 조직에서 보면은 지금 이 얘기도 상당히 길어지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뒤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2장인가 3장쯤에서 우리가 이제 부서 형태를 보면 이제 팀제를 많이 이루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과부제라고 해서 부서 안에 과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팀제만 봅시다. 팀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팀장이 이렇게 한 명이 있고 팀장 밑에 이렇게 팀원들이 있는데 제가 2015년도에 이제 연구를 하느라고 우리나라의 경우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 부서 내에 있는 특히 이제 팀제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 조직에 있어서의 팀원이 몇 명인가? 10명 안팎이더라고요. 적은 경우에는 한 5명 정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체가 상당히 인적 자원의 효율성이 가미된 어떤 형태라고 봐요.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팀제를 하기 전에는 제가 아까 팀을 갖다가 부서의 한 형태라고 했는데 써야겠다. 부 밑에 과가 있어서 이것도 써보자. 예를 들면 마케팅 부 그러면 이 부 밑에 무슨 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고, 그 다음에 소비자 조사과, 그 다음에 영업관리과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부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 밑에 과가 있다 보니까 인원도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통상 과거에 제가 자꾸 과거라고 얘기하면 그 기준이 언제냐면 1997, 8년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20세기 후반. 또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이때 우리나라의 그 조직에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시기죠.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다. 수업 시간 같으면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어쨌든 정리해 보면 과부제보다 팀제가 인원이 상당히 적어서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이제 마케팅 팀이 있고 이렇게 보세요. 마케팅 팀에서 인원이 10명이다. 팀장 포함해서 팀은 9명이고 마케팅부는 40명 정도 됐어요. 많은 경우에는. 이것도 너무 크니까 30명으로 줄여봅시다. 그러면 이 마케팅이라는 부제, 그러니까 마케팅부라는 부서 형태가 또 한자 안 쓰니까 약간 부자 이렇게 써요. 과부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과의 장은 과장, 부의 장은 부장. 부장은 몇 개의 과를 거느리게 돼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인원만 봐도 30대 10이니까 그죠? 인건비를 보세요. 몇 배가 들어가요? 3배가 과부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 조직에서 10명으로 줄여놓으니까 30명이 하는 일을 10명이 하거든요. 효율성이 상당히 커지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조직 내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뭐 이 얘기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찌 됐건 간에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투입되는 자원을 줄여서 산출물을 늘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다 그랬네. 합리적 자원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그죠? 합리적 자원 사용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어찌돼서 이제 이윤 추구를 하니까 특히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투입을 줄여서 산출물을 크게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뭐냐면 부서 형태도 이제 팀은 인원이 적으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적은 인원을 투입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아웃풋을 뽑아내려고 한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한 면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객관적 가시적 평가.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수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를테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얼만큼 늘어났니?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늘어났어. 인원은 그대로인데 돈을 더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더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유리하지. 영업이익이 얼마 증가됐니? 영업이익이 50% 증가했어. 인원이 똑같은데. 와, 상당히 효율적이구나.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지고, 그죠? 어떤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가 그 다음에 눈에 상당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1960년대부터 1960년대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60년 전이잖아요, 대략, 그죠? 근데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보잘것 없었죠. 한국 전쟁이 끝난 게 언제예요? 1953년이니까 7년 정도밖에 없으니까 아마 서울 시내를 보면 부서진 건물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이때 이제 정부 주도로 뭘 하냐? 정부 주도로 이거 하죠. 우리 배웠을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큰 플랜을 세우죠. 그래서 뭐 거기 포함된 게 이제 우리나라 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그래서 뭐 경부 고속도로라든가 경인 고속도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는데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이슈가 돼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199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 추구를 상당히 중요시했다. 객관적 가시적 평가. 그러니까 수출이 상당히 적은 때니까 수출이 얼만큼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시지만 옛날에 이제 극장 가보면 지금도 극장도 못 가지만 극장에서 이제 대한뉴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정말 옛날 얘기죠. 우리나라 뭐 산업에 대한 이슈들을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랬어요. 뭐 우리나라가 뭐 수출을 몇억 불을 달성했다. 그리고 뭐 자동차를 미국에 언제 생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양적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가시적인 어떤 지수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죠. 이해되셨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효율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투입 대비 산출을 늘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영을 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조직 그리고 기업 활동이 초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이제 기업이 이분이 남으니까. 그래서 인적 자원의 활용도 얘기했지만 2명, 10명 고용하는 것보다 한 5명 고용해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산출하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산업에서도 효율성을 자꾸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이제 구로공단역이라고 했어요. 2호선. 거기에 이제 공단들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서 옛날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14시간, 15시간씩 밤늦게까지 일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이 이제 충원이 되고 제대로 된 급여를 줬으면은 그분들이 고생을 좀 안 하셨을 텐데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희생을 하신 거죠. 우리가 효율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오늘 효과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근현대사하고도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효율성 추구는 조직의 어떤 양적 성장의 논리가 되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죠? 목표 달성, 뭐 몇억 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1960년대, 70년대에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정책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냐면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이런 말이에요. 삼성그룹이니 뭐 LG그룹이니 그죠? 망해서 없어진 대우그룹이라는 것도 있었죠. 근데 요새는 이 그룹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자, 효과성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펙티브니스.
이펙티브니스는 유효성 혹은 효과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거든요. 유효성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쓸 거예요. 내용을 첫 번째 보면 조직이 추구하는 사명 및 비전에 부합하는 운용 방향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조직이 추구하는 사명 및 비전에 부합하는 운용 방향성과 관련있다. 운용 방향성은 우리가 전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일부에서 설명드릴 때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의 존재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Reason to exist, 그죠? 그래서 사명에는 조직의 이제 존재 근거니까 존재 근거라고 간략하게 써볼게요. 창업자, 그죠? 우리가 창업자를 우리가 파운더라고 해요. 창업자. 그 회사를 처음 만든 사람. 그러니까 창업자에 뭐가 들어갔냐면 창업자에 철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자 쓰고 그러지. 필라소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창업자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그죠? 가치 체계라고 보셔도 좋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영돼 있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풀무원이라는 회사 아시죠? 풀무원. 풀무원. 그러니까 풀무원의 미션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하스가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스 오브 헬스 앤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건강과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의 삶의 어떤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상당히 친환경적인 어떤 기업의 존재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창업자의 어떤 마인드를 보면, 철학을 보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었냐면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의 정신을 상당히 강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바로 미션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냐면 유효성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성이에요.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그죠? 조직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사명이고 사명에는 그 회사를 처음으로 설립한, 조직을 처음으로 설립한 창업자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풀무원 사례도 마찬가지죠. 그죠? 미션을 보면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이고 창업자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이다. 그래서 우리 풀무원 그러면 이미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깔끔하고, 그죠? 식품에 있어서 부담이 없고 먹을 때, 그죠 여러분들? 저도 뭐 풀무원 두부나 콩나물 자주 먹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유효하다라는 말 자체도 보면 우리가 유효하다 그러면 뭔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게 어느 쪽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그래서 스무드하게 흐름이 있다.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사명과 비전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전에 이펙티브니스와 이피션시를 설명드릴 때 이펙티브니스는 조직이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과 관계가 있고 연결되고, 그리고 이피션시 효율성은 리소스의 활용 정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풀무원 한번 그 사이트 가보셔가지고 웹사이트 가보셔가지고 미션 비전이라든가 뭐 핵심 가치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경영이라는 걸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 어떻게 미션 비전이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이걸 뭐 이제 자율 과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가끔씩 이 자율 과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뭐 이메일로 제출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셔 보면 되니까. 이해되셨죠? 제가 자율 과제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와 세부 실행 방안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새 이제 LG가 계열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LG 계열사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LG 화학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LG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LG 뭐가 있어? 생활건강. 사실은 LG 생활건강은 이제 LG 화학에서 분사, 나눌 분자를 써서 회사가 나뉘어진 거거든요. 근데 LG 화학에서 이제 생산되는 제품 중에 뭐가 있냐면 LG 화학 그러면 어떤 제품 생산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재, 화학 소재 같은 제품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쉽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거든요. 자동차 배터리 아시죠? 요새 이제 뭐 내연기관의 어떤 뭐 끝나는 시기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오염이 없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LG화학에서 많이 생산하는 제품이 배터리였어요.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20년 12월에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분이 분사가 돼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져요. 솔루션. 제가 지금 무슨 예를 들은 거냐면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와 세부 실행 방안의 강조라고 돼 있죠. 자, 전략 목표가 뭐예요? 예를 들면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죠. 50% 이상. 그러려고 하면 LG 화학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화학의 어떤 사업부 정도로 국한돼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그죠? 분산을 시켜서 배터리 생산에 전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점 추진 과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LG화학의 분사가 될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드는 게 중점 추진 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라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이 있겠죠. 뭐 공장 부지는 어디를 사용하고. 지금 이제 그 배터리 만드는 공장이 그 청주 옆에 있는 오창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세부 실행 방안으로 뭐 예를 들면 뭐 경영진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효과성이라고 하고 하는 것, 혹은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방향성이다. 근데 이 방향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미션과 비전에서 기인한다. 라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더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3부, 4부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